자, 일단 제목부터 정리하고 시작해봅시다. 자, 엄마의 말뚝. 엄마의 말뚝. 그리고 우리가 보는 작품은 2라고 붙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엄마의 말뚝 2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뭐, 당연하게도 이거 우리가 보는 작품 소설이야. 그치? 소설. 산문이죠. 소설이니까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갈등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의 핵심 파악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은 분명히 내신용 작품이야. 그치? 엄마의 말뚝은 참고로 고3 기출에도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아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이 작품은 워낙 그 사원 자체가 기출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었고 문제화가 많이 됐던 작품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 문제가 나왔었고 저기서는 저 문제가 나왔었고 라는 얘기를 하기 좋은 작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나서 내용을 한번 디테일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고 내용을 한번 쫙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뭐였는지 주제의식을 정리하면서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지금 작품을 시작하기 전이지만 원래 우리가 제목을 보면 제목의 의미부터 정리를 하잖아. 자, 엄마의 말뚝이라는 말이 일어나 보이지?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나중에 작품을 더 보고 나서 그래서 결국 엄마의 말뚝이라는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그 말뚝의 의미를 파악하는 형태의 문제도 자주 나온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따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마 실제로 저 뒤에 학습활동 파트로 넘어가 보면 어디 보자. 그래서 엄마의 말뚝의 그 말뚝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핵심 정리에는 여기 따로 안 나와 있긴 하네. 근데 말뚝의 의미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19페이지였지 아까? 자, 여기 봅니다. 1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해제라고 돼 있을 거야. 참고로 이거 작품 끝나고 나서 다시 보러 와야 돼. 근데 해제는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자, 해제 부분을 보시면 개관의 해제야. 엄마의 말뚝 2는 3편의 연작소설 가운데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말뚝 2죠.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엄마의 수술 후 환각을 계기로 한국전쟁 당시 오빠를 군간의 총에 잃었던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생생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의 뼛가루를 강화도에서 바람에 날려달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통해 분단의 비극과 맞서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의 핵심 주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품의 주제는요,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그 극복의 의지. 자, 키워드 4가지 이거 암기해야 되겠다. 그렇죠? 파라페드로 했는지 알죠? 일단은 가장 먼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분단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것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잠깐만, 이거 무선 마이크가 자꾸 걸리적거려서 마이크가 엄청 걸리적거리네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러면 지문 넘어가 봅시다. 지문 갈게요. 20페이지입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나다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일단은 1인칭 시점인 거 보이시죠? 1인칭 시점은 우리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어떻게 표현된다? 작품 속 서술자 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죠? 혹시 글씨 잡고 나면 말씀하세요.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작품 속 서술자인 1인칭 시점의 작품이라는 거 확인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작품은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자, 나는 친정어머니가 눈길에서 크게 넘어져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리 골절이 됐네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듣고 이 늙은 나이에 노령의 늙은 나이에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자,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부터 보자.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뭔가 두리번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는 것이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뭐죠? 어머니, 그리고 이 어머니는 노령이에요. 노령의 어머니가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환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휘젓고 있는 거겠죠? 그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 왜 리얼 관찰 예능이나 리얼 버라이어티 이런 데 보면 사람들 건강검진 받을 때 그 마취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쓰러져요. 그죠?
혹시 나중에 보면 될 거야. 선생님도 처음에 마취하면서 이제 내장 검사, 내시경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로 마취가 기가 막히는데 효과가 아주 직방이에요. 자, 마취대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이 안 들려. 그냥 그대로 끝나고 눈 뜨면 끝나 있어. 완전히 기봉삼이 되는데 참고로 그렇게 내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환경을 보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왜 마취가 풀려갈 때쯤 막 뻘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뭐 꿈꾸듯이 말하는 경우들 TV에서도 많이 봤을 거야.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고는 달랐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 규칙적이었지.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버린 걸 느꼈어. 왜죠? 깜짝 놀란 거죠. 어머니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거 하고 계시는 거야. 정리가 무섭죠? 그래서 일단은 화들짝 몸을 이렇게 솟구쳐서 불을 부터 켰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않네요.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말투로 울었다.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빤스면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 잘 개어서 놔야지. 한 대 쑤셔박아도 뭐 어쩌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라뇨. 지금 어머니 참고로 지금 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좀 주무시지 않고 에이 이걸 이 모양으로 들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가 쨍 하는 쇳소리를 내며 나를 쳐다보았고 눈에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가 감돌았어. 환각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귀신 같은 기운을 느꼈다는 얘기지. 무서워요.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무섭죠? 어머니 혼자 약간 미친 사람처럼 혼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잖아.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기세가 든 듯. 하루 전날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그러니까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마취 뭔지 알고 있죠? 몸이 아프잖아요.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장을 해집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일부러 마취를 하는 거지. 그리고 관장이라고 하는 건 장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거. 장을 검사를 하려는데 장 속에 똥이 묻어 있으면 검사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내는데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니들 내시경 검사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이제 관장을 할 때 물을 통해서 이게 비워내는데 쉽게 말해서 무한설사를 하게 만드는 거야. 약 같은 걸 먹어서.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항문에서 물이 분수처럼 쏟아져지는 그 기분을 버텨내야 됩니다. 기가 막혀요 아주. 아무튼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수술 끝에 갑자기 그런 기운이 솟아나 분명히 며칠 전부터 밥도 안 먹었고 수술을 했고 힘들었단 말이지. 그런데도 한단 말이야. 나는 놀랍다기보다는 다리가 우들될 만큼 겁이 들었어. 그때 간호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드립다 무슨 뜻이라고요? 냅다 마구란 뜻이죠. 마구 헛손질을 하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마치 그때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자,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두 사람의 대응이 다르죠. 나는 뭐였어? 놀람의 태도를 보이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인생으로 쓸게요. 근데 간호사는 뭐예요? 대수롭지 않음으로.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한두 번 본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별일 아니고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오케이. 자,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무슨 뜻이라고요? 별로 관심 없는 투로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따라 나가서는 어머니가 주무시게 좀 해달라고 졸랐죠. 주무시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정제를 놔주시거나 수면제를 놔서 좀 진정되시고 방금 수술한 사람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면 이상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쉬실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네요. 자, 아니 아까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들잖아요. 참, 그 약 잡수고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에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그러니까 임상 테스트 뭔지 알고 있죠? 요즘 되게 많이 뉴스에서 보지 않냐?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해보는 테스트를 임상이라고 하고, 최근에 임상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렇지, 지금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차 테스트 들어간 걸로 알고 있죠. 아무튼 임상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어딨어요. 우리 지금 어머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아니 그까지 신경 안 쓰지 말고 수면제나 이 주사 같은 거 좀 놔주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줘서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죠. 터프도 그렇게 때려 쓰시면 어떡해요? 자,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나는 놀랐으니까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고, 간호사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참고로 의사들은 처방을 간호사가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월권이죠. 대충 봤더니 얘가 쓰러져 있는 것 같아. 얘를 일으키기 위해서 따기를 두 대 시전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뭐 하나 행동을 하더라도 의사를 불러서 의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조치사항을 말해주면 그때 간호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간호원은 휙 돌아서면서 쏘아붙였고,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네 딸에게 애교를 안 해봐라 하면서 중얼중얼 뇌까리며 뭐 하면서요? 에이씨 하면서 불쾌함을 토로하는 그런 태도, 뇌까리며 돌아왔습니다. 자, 어머니는 아직도 여전히 그 귀기를 보이고 있죠. 한강 속에서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 귀기는 첫 번째로는 빨래 개키기였어. 근데 두 번째 방어 자세, 여기서부터가 중심이죠.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자, 어머니가 갑자기 내 모습을 날 보거든 하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날 가렸다는 얘기지.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간 듯 확대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를 뭘 사용했죠? 공포로 바뀌었죠. 어머니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의 정체를 밝히는 게 작품의 핵심이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분단의 상처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게 가볼게요. 왜 그래 엄마? 난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칵 막혔죠.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인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그놈이 왔다. 하느님 없어서 그놈이 또 왔어. 방어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그놈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그놈의 정체가 중요한 거죠. 그놈은 누굴까요? 더 보자.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는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고,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오는가 봐서 봤지만 아무도 없었지. 순간 머리끝이 막 쫙 곤두서는 그 느낌이잖아. 오케이?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어머니 나이가 아까 86세라고 했었죠. 노령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저승사자를 본다고 하잖아. 나 데리러 온 사람. 데리러 온 지옥의 사자. 혹시 내가 지금 저승사자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튼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악기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는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습니다. 문 쪽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어. 그 누군가, 그놈과 대결을 하고 있어. 근데 이 대결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당하는 쪽에 가깝지. 순간 나는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서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1번 나는 그걸 보고 저승사자일 거다 라고 생각했어. 어머니한테 지금 물어봤자 어머니 제대로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다니까.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어. 그렇지. 그래서 저승사자를 보면서 자, 이때 나의 심리는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죠.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나는 놀랐다가, 그렇지? 그래서 간호사랑 싸우고 와서 화가 났다가 되도록지 않게 하기 때문에 화가 났죠. 지금 여기 와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선생님이 지금 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떨어치고 있을까? 결국 이거는 이 작품의 서술자의 심리라인이잖아, 그렇지? 서술자의 심리라인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으니까 체크해보세요. 처음엔 놀랐고 화가 났었다가 두렵습니다. 놀란 이유는 어머니의 손 개키기, 화가 난 이유는 간호사의 대수롭지 않은 대응, 두려운 이유는 저승사자 때문. 됐죠? 파악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 누구한테 도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고, 아니 86의 노인을 병실에 저승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하지. 그때쯤이면 누구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하니까요. 오늘 수술한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 가장 많은 나이일지도 몰라.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봤댔자일 것 같아요. 가기 싫다고 이렇게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나는 이미 저승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했어. 이때쯤 뭐예요?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이 수술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고 하겠는가? 서리법. 천수를 누리신 건 맞긴 맞다, 그쵸? 적어도 80세, 86세까지 살아왔으면 기본적으로 하늘이 부여한 수명은 최소한은 살아온 거 아닌가? 더 살면 좋지, 당연히.
근데 어쩔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는 게 좀 괘씸은 해. 하지만 세상의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겠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멘트의 의미는 뭐였죠? 화면 나왔네? 방금 이 멘트에 이거 밑줄 쳐놓으시고요. 방금 이 멘트의 포인트는 뭐예요? 나의 감정 상태이긴 한데요. 이건 약간 부차적인 거니까 따로 어머니가 지금 만약 저승사자를 보는 것이라면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것인데 세상을 떠나시는 길에 마지막 감정이 무서워 이거 길 않길 바란다는 얘기지. 그냥 조용히 뒤에서 끌어안아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 구절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상정, 보통의 마음이죠.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사자의 사자된 도리고 유일한 자비가 아니냐.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다음에 영혼이 됐을 때 그때 좀 내려가라. 그래서 제발 좀 사라지라고 허이허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죠.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해. 어머니의 부르뜬 눈동자의 초점이 저 먼 데를 바라보다 점점 가까운 데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거잖아. 그치?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 임종을 지키다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는가 봐.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니? 이때 두 번째, 그럼 또 왔다. 뭐라고 있느냐? 너희 오래비를 숨겨야지. 오래비, 너희 오빠를 숨겨야 된대? 엄마 이러시 좀 마. 지금 너 오빠가 어딨다고 그래요. 그럼 너희 오래비 벌써 잡아가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에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쑤석입니다. 참고로 지금 다리는 수술을 했고요. 수술 부위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마취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아유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자기의 마취된 다리를 자기 새끼로 자기 자식으로 여기는 거야. 꼼짝 마라. 내가 내가 당해낼 테니. 어머니의 떨린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보호하며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고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저승사자가 아니었어. 두 번째 알고 보니까 2번 이거였던 거지. 바람 펠펠. 이건 나의 착각이었고요. 군간동무, 군간선생님 이러시면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뭐요? 인민군이죠. 그리고 그 인민군으로부터 뭘 보호하고 싶어 합니까? 자신의 오빠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기준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어머니가 보고 있는 환각은 어머니의 가장 끔찍한 기억 중에 하나. 그래서 어머니의 끔찍한 기억은 오빠가 보호받지 못하고 인민군에게 살해된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니? 생각할 수 있겠죠. 되셨죠? 자, 이때 군관을 호칭하는 걸 잘 보세요. 맨 처음에는 군관 동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죠? 군관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뭐가 존재하고 있어? 호칭에 변화가 존재하는 건 대상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보여주는 건 비굴한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비굴이 뭔지야? 목숨이 걸려있는데 동무라고 하는 건 나랑 동급으로 왔다는 뜻이야. 근데 선생님이라고 붙이고 있다는 얘기는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점점 호칭을 바꾸면서 그치? 아들을 여기다 써볼까? 요 호칭은 오케이. 요건 쓰지? 호칭이 나와있어. 요거는 아들을 지키고 싶은 어떤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는 말이 될 수 있을 거야. 왜 동무에서 선생님으로 갔다고? 동무는 동급이고 선생님은 높은 급. 오케이?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자신을 낮춤으로써 내가 당신 밑에 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 봐달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절박한 상황. 계속 가볼게. 어머니의 눈에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사자를 보시는 게 더 나았을걸. 왜요? 이게 좀 더 나한테는 난 이해가 돼. 어머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공포의 대상은 더 그 저승사자보다 차라리 더 끔찍한 놈이다. 어머니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려주는 여정일 거라는 것이.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 다리는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죠. 그렇지? 수술했으니까. 군관 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자, 한 단계 더 바뀌었죠? 진짜 하나 더 있다는 거 깜빡했어. 여기다 바꿀게요.
세 번째 나으리까지 나왔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야. 근데 하나 더 바뀔 거야 이따가.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먼저 세워놓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나으리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냥 계급적으로 낮춰버린 거죠, 그죠? 나으리 우리 집에 여자들만 살아요. 찾아보신 것도 없다니까요. 군간 나으리. 그러나 절체 절명 목숨을 건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말하죠. 이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 온몸으로 닥쳐오고 있음을 이제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공포와 아직도 한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 겪게 하시다니. 그치? 그 몹쓸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어머니 뒤러시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난 어머니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털어내듯이 아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리셨습니다. 안 된다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하면서 호칭이 바뀌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놈이라고 했어요. 이놈이죠. 자, 호칭의 변화가 또 생겼는데 이 상황은 유다스자. 이 상황은 뭐예요?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뭐랄까 분노와, 그치? 분노나 적대감? 적대감? 바뀐 거죠. 그러면 이 호칭의 변화 안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사건의 흐름도 챙길 수 있겠지. 이 다을이라는 단어가 이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사망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가장 끔찍한 기억이 이 환경을 통해서 되살아나고 있었을 거야. 어머니가 저 가슴 깊은 곳에 어딘가에 묻어놨던 그런 가장 끔찍한 기억이 약물에 의해서 내 몸이 흔들려 버렸을 때 튀어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 사람이 극심한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라는 게 작동을 한대요. 이 뇌과학자나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충격적인 것을 본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눈이 극심한 경우에는 눈이 멀거나 귀가 머는 경우도 있어. 우리 봤었네. 이 앞에 우리 그 제목이 뭐였더라 얘들아? 그 종탑 아래서라는 작품을 보면 우리 배웠었지, 그쵸? 거기서도 눈 머는 명은이 얘기 나오잖아. 극심한 공포를 겪으면 내가 그 감각기관을 차단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어머니처럼 아예 그 감정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슴 깊은 곳에 어디 묻어버리는 거지.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나는 벽까지 떠다니는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져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미친 어떤 그 날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 몸에서 수술만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원파도처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놈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졌죠.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의 동일씨가 나한테까지 올마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워졌어요. 우리 죽은 내 오빠의 시신일 테니까요. 안 된다 이놈! 이란 호통과 군간 나으리, 군간 선생님, 군간 동무! 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는 몸부림치는 서술에 마침내 링거줄은 주사바늘을 뽑혔고 혈관에 꽂힌 채로인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를 해서 환자복과 시트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더욱 크게 달립니다. 이놈! 개석거라! 나도 죽이고 하라나 이놈! 하면서 화를 내고 있죠. 그러면 개석거라고 말했어요. 뭐예요? 군관이 이제 떠나는 장면이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른쪽에 따로 정리한 이유 느낌이 오셨습니까? 자, 요거를 단계 스텝 1번이라고 하고 요걸 스텝 2라고 하고 스텝 3라고 했을 때 이 스텝에 따라서 어머니의 환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정리가 가능하겠니? 쉽죠? 이해되십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호칭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있던 인물의 감정의 변화, 사건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 장면에서는 시험에 내기 참 좋은 거니까 잘 정리 좀 따로 해놓으시고요. 자, 맨 처음에 선생님이나 나으리라고 불렀을 때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남자들이 없다, 우리 안에 숨어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을 거야. 근데 이동했을 때는 발견했을 때, 목숨을 위협하고 있을 때였겠지. 그리고 그러면서 선생님과 나으리라는 말과 이놈이 혼잡해서 나왔을 때는 죽이는 장면이었을 거야. 그리고 개석거라라고 말하는 개석거라 이동하는 장면은 이제 그 군관이 사람 죽여놓고 태평하게 떠나가는 장면이라는 게 느낌이 오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사건의 변화, 사건 흐름. 그럼 이 사건은 뭐예요? 어머니의 환각 속 사건이죠.
이것도 따로 정리해 주시고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서 잇몸망으로 이를 가는 신임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자, 어머니는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이를 갈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열받아서 하면서 이렇게 이를 가는데 이가 없는데 그 이가 없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그 뭘까? 이질감, 그 괴리감, 그리고 그 충격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었다가 오줌 받아내는 옥수까지 다 뜯어버렸어.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야? 혼미한 상태야. 오케이? 자, 동그라미 외쳤는지 이해되시죠? 계속 흐름 잘 따라가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노령이 어머니의 어떤 사건의 흐름, 환각 속 사건의 흐름과 그 사건을 겪고 있는 밖에서 관찰하고 있는 딸인 나의 모습을 심리를 두 개의 라인을 같이 잘 따라가면서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러 가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기성, 그 기괴한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렸든지 간호원이 뛰어들어왔어. 뒤미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 수간호원은 수가 예전에 그런 거 봤는데 수간호사는 누군가 이런 얘기를 선생님 수가 있으면 아무 간호원도 아니에요. 이 수간호원은 수컷 암컷이 아니고요. No! 수는 헤드 머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대장 수간호원입니다. 암간호원 수간호원은 수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수간호원이 와서 힘을 쓰는 거니까 남자 간호사가 온 거죠? 아니요. 아무튼 자, 수간호원도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필요했어. 사람이 이제 미쳐 날뛰면 이제 기괴한 힘이 나옵니다. 진짜로요. 어머니는 힘이 장사셨어.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은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고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고요. 아우,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제 대상이죠? 수간호원에게 원망을 했어요. 분명히 나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지, 그렇지? 아까 먼저 왔던 간호사에게 제발 좀 상황이 좀 심상치 않으니까 준비 좀 해달라. 세팅 좀 어머니가 진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간호사는 내 할 일은 아니고, 그렇지?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수간호원이 왔으니까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너무 신령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안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그쵸? 근데 수간호원이라고 또 다른 태도를 보이진 않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병원 가서도 겪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호사들은 그러니까 보조해서 지침을 이행하는 사람이지 지침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치? 우리가 걸피를 엎드려 보기에는 이런 거 약 하나만 더 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처방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의사가 지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간호원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때문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서 누가 감히 안다고 해서 살 수 있겠느냐? 나 저기서 악몽이라는 단어 썼죠? 악몽이라고 해서 단어를 썼어. 근데 이 악몽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에게서 뭘 말하는 거야? 6.25 때의 어떤 처절한 기억을 말하는 거고, 그 처절함은 왜 처절한 거지? 아들이 죽는 장면을 눈앞에서 봐야만 하는 비극이 때문이겠지. 이 작품 주제가 뭐라고요? 분단으로 인한 상처. 그 분단의 상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이 엄마의 말투 시리즈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선생님 이 장면은 아들이 죽는 얘기면 분단의 상처가 아니라 전쟁의 상처가 맞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작품 전체의 내용을 봐야지.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일부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사람들의 수많은 어떤 모습들,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도 겪었고 가족을 상실하는 아픔도 겪었고 친척들과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고 가까운 사람을 외면해야 되는 일도 겪었고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작품 전체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분단의 상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아무튼 그걸 악몽이라고, 그치? 여기 생각하는 게 맞죠. 수가원은 나를 이렇게 다음 주절.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바람으로 변한 어머니의 분부림을 지칠 줄 몰랐습니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를 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원래 사람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옆에 난간을 밑에 내려놓거든요. 근데 그 난간을 착 올려서 사람이 이제 케이지 안에 있는 모양새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의 사지 아니 뭐냐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 팔다리를 꽁꽁 묶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일이 병원에서도 심지어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요. 특히 어떤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머니처럼 환각 보는 사람들, 특히 뭐 암 환자라든지, 놀랍게도 암 환자가 정신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자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아프대,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아프대. 그러면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환각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그 환각이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코로 들어오는 숨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다 뜯어버려. 숨쉬기 싫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서 막 뜯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꼽아야 되고, 그럼 또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막 발광을 하면 또 꼭 뜯어지고, 그래서 묶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로 이거는 임시방편이긴 해. 묶어두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번에 예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병원에 불이 나는데 어르신들은 구출을 많이 못하는 거야. 왜냐면 병원에 어르신들이 묶여 있었거든, 치매 환자들 이런 분들. 그래서 구출을 못해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고, 뭔가 복잡하죠, 그죠? 자, 아무튼간에 따님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면 자, 싶으죠. 또 참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집에 병 나시겠어. 곧 종산으로 돌아가실 테니까 염려 마시고요. 그래서 수간호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하려고는 하네요.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치질들어 지쳐서 쉬는 채로 보조침대에 상마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이!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을 거니 우지지 끊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다시 어머니가 다시 날뛰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환각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도 안 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야. 저 86세 어르신이 사람이 묶어놓은 끈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끈을 뭐 밧줄 같은 걸로 꽁꽁 묶는 게 아니죠. 사람이 아프지 않게 이제 손으로 이제 부드럽게 감싸서 묶는 건데, 그걸 어쨌든 풀어냈잖아. 뜯어내고요. 힘 괴력이죠. 아니 불가사의한 괴력이야.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고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사 이런 소리. 조금도 가정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자, 어머니가 날뛰자 내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방금 불가사의한 괴력 아닌데 괴력이 솟았다. 그렇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 단어는 불가사의한 괴력이죠. 자, 이 불가사의한 괴력은 어머니에게도 나왔고 방금 나에게도 나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머니가 불가사의한 괴력을 내는 이유는 뭐였니? 어머니가 내는 이유는 바로 자식을 지키려는 의지야. 맞아? 바로 앞에 맞추셨다. 근데 나 역시 방금 불가사의한 괴력을 냈댔지. 그 불가사의한 괴력을 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가 돌진해서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그러니까 아무라고 하는 건 누구야? 간호사들이지. 간호사의 도움을 절대로 요청하지 않고 어머니여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제 어머니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나다.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를 내가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치? 그동안은 간호사들이 해결책을 주길 바랬어. 난 제3자였지. 근데 이제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힘이 솟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의 그 아픔에 뭐 하는 거야? 어머니의 아픔에 동화내는 거지. 됐어? 어머니에게 맞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어머니랑 싸우기 위해서 내가 괴력을 내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저 괴로움을 어떻게든 눌러주려면 내가 몸으로 눌러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누르기 위해서 나도 힘이 필요한 거지. 그치? 어머니를 아픔을 동화하려는 태도다. 자, 요 구절 잘 봐주셔야겠다. 그쵸? 체크해야 된다. 이 작품에서 지금까지 읽은 장면 중에 두 가지만 뽑아서 선생님 뭐 시험 내려고 하면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뽑을 것 같아요. 잘 잡아주시고요. 나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어. 도움 청할 필요 없어.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우리 모녀만의 것. 우리 모녀만의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다른 누구도 이해해줄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지. 그치? 다른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우리가 내 사촌 동생을 잃어버렸어 라고 했으면 그런 것보다 라고 하잖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쵸? 근데 당사자들에겐 그게 큰 아픔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혈육을 잃은
아픔과 한이란 단어 선생님 마킹 해드립니다. 잘 파악해 주세요. 우리 모녀만의 것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다? 혈육을 잃어버린 아픔, 혈육을 잃은 한 같은 걸 말한다. 되셨습니까?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차단락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왔죠?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자, 착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를 지금 제압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거야, 그죠? 더 날떴다고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닐 거고 일어나셔서도 기력을 못 찾으실 거야. 이렇게 기력을 다 써버리면 온몸으로 타고 앉아버렸어.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저장하셨어요. 그치? 어머니의 괴로운 출렁임이 어머니의 괴로운 출렁임이 어떻게 됐대요? 고스란히 전해질 것 같아요. 왜? 고스란히. 자,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니 아픔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치? 어머니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딸의 입장을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딸이라고 하면 그쵸? 어머니처럼 똑같이 이해는 또 불가능할 거야. 불가능하겠지만 근데 이해는 된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또 나를 타고 앉게 되면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을 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때렸다. 어머니의 뺨을 때린다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근데 이걸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를 깨워내기 위해서요. 어머니한테 이기라고 하기 위해서요.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정신 차려! 처음에는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폐륜에 경악해서 일단 급했으니까 때렸어. 근데 내가 엄마를 때렸다고? 근데 두 번째는 더욱 세트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는 이건 악몽속이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폐륜을 서슴없이 어떻게 했어? 폐륜, 어머니의 뺨을 때린다는 뜻이죠.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지. 그럼 공포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한다? 어머니로 인해 불러일으켜진 가슴속 깊은 슬픔과 아픔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제 내 나름의 공포, 나름의 공포라는 장면도 참고로 밑에 서술 나와 있으니까 거기도 밑줄 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중이었고요. 자, 요 중량까지 하고 나서 좀 쉬어갈게요. 좀만 더 봅시다. 중량품 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을 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멋진 어떤 통일이라고 하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인민군에 지원을 했어. 근데 가보니까 사람 죽이기 바쁜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겠지. 그래서 탈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참고로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영을 했고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참고로 즉결처형입니다. 총 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요즘처럼 무슨 뭐 판사 재판 올리고 변호사 선임해서 상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즉결처분이에요. 자, 그래서 도망쳤으니까 어딘가 숨어야 될 텐데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굴되었고 총상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결말까지만 갈게. 페이지 넘겨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마치가 뛰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셨는지 그 후로 오랫동안 탈진 상태, 진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계속됐습니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후 하고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짝이 되어서 누워있었지. 간혹 문병을 맞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 저건 안 되겠구나.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이가 있나라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아이고 천수를 누렸었으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온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랑 우리를 문병원 사람들은 당겨같이 어머니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 우리도 그럴 거라고 같아 보였거든. 어머니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기력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촛불이나 이런 것들을 켰을 때 마지막에 가장 세게 타오르는 그 순간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점점 사그라들어 버리잖아. 마지막에 확 하고 타오르는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두 숟갈의 유동식이 무슨 뜻이냐면 죽 같은 거 말하는 건데 움직임이 좀 움직인다기보다는 위의 어떤 움직임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환자형 식사를 유동식이라고 불러. 한두 숟갈씩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석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에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 아주 작은 상태였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일어나고 나는 뒤의 사건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얘들아, 잠깐만 32페이지랑 34페이지까지만 보면 지문을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달리더라도 그냥 한 번에 끝내자. 그게 낫지 않겠냐? 같이 갑시다. 그냥 한 번에 가자. 그러면 요거를 지울게요. 지울게. 어차피 나중에 또 한 번 정리할 거니까. 자, 이쪽으로 와서 남은 페이지들 정리해 봅시다. 자, 어느 날 문병을 맞춘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한번 슬쩍 보더니, 무슨 뜻이라고? 한번 슬쩍 본다.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희는 정말 해놨니? 돌아가실 때 사람이 시신에 입힌 옷, 마지막 깨끗한 옷이죠.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해. 얘 좀 봐.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얘 좀 봐라. 그것도 안 해놨구나. 아이고 너는 아무튼 알아줘야 된다니까.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나이롱 환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나이롱 딸이라고. 나이롱이 여기서 무슨 뜻이야? 합성 섬유니까 원래 섬유가 면이나 모직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데 석유 제품으로 뽑아낸 실이잖아. 그치? 그래서 합성 섬유라고 해서 그걸 나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에서 비롯된 말이니까 나이론은 가짜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진퉁은 아닌. 가짜 딸이다.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니? 자, 친구의 힐책 뭡니까? 나이롱 딸이라고 불렀죠? 그럼 친구의 힐책의 내용은 뭐였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뭐요? 어머니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거. 그치? 오케이? 야, 이 정도 상태에 왔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잖아. 그럼 돌아가시고 났다면 뭐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람은 어떻게 부를 것이고, 묘지는 어디다 만들 것이고, 화장을 할 건지 매장을 할 건지 성산에 묻힐 건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세팅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나이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자, 근데 어머니 이런 힐란에 대해서, 친구의 힐란에 대해서 나는 변명을 하고 싶었대. 그 변명의 내용은 내가 나이론 딸이는 건 괜찮아.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제 뭔가 변명을 하고 싶대요. 아니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잖니. 선영 무슨 뜻이라고요? 조상들의 무덤.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들이 고유하게 싹 어떤 군락을 이뤄서 만들어진 무덤을 말하죠. 그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뭐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개성이래요. 개성은 어딥니까? 북한 땅입니다. 그죠? 아니 거기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체스럽다 얘.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꿔달래라? 그 땅이 내 땅이야 하면서 돈을 빌려낼 수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라니 변명치고는 아무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래 세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암묵적인 계약이란 뜻이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 뭐죠?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워 계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써. 그러니까 묘지를 내가 사지 않은 이유는 참고로 요걸 쓸 때만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했었던 시기입니다. 그야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가 더 묘지를 사도 늦진 않을 것 같아. 묘지는 어차피 사후의 집일 뿐이니까, 그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머니의 소원은 여기에 가는 건데 자꾸 내가 위를 준비해놨다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기분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변명이 있다는 거죠. 자,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자소서 오른쪽 가보세요. 참고로 이 작품에 특성이 하나 나옵니다. 자전적 소설이라는 단어. 옆에 오른쪽에 써져 있습니까? 작가의 체험 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작가의 체험이 반영된 소설이다. 무슨 소리냐면 방금 어머니의 선산 얘기로 개풍군 얘기가 나왔잖아. 오른쪽 잠깐만 도움 좀 읽어볼게요. 작품 속 나처럼 작가 마간서 역시 고향은 개풍군이고 한국전쟁 때 혈육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작가의 체험이 녹아들어서 무슨 성? 사실성을 확보했어.
자전적이기 때문에 자전이 뭐야? 자서전의 그 자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나타난다? 사실성이 나타난다. 오케이? 그리고 또 뭔가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런 말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지. 자전적인 예문이 뭔데요? 예문은 개풍이라고 하는 지명이라든가. 그럼 지명은 뭐가 되는 거죠? 파란색으로 쓸게 배경이죠. 그리고 혈육을 상실하는 뭐죠? 이거는 사건이죠. 됐습니까? 사건과 배경을 실제 사건으로 또 나갔죠? 지금 화면이 두 번 꺼졌다는 얘기는 30분이 두 번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가자 그냥 그런데 지문이 이렇게 해서 쭉 끝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얘들아, 인물의 우리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작품에서는 인물은 어쨌든 허구에 생성된 인물이긴 하지만 사건과 배경은 뭐다?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얘들아, 솔직히 인물도 결국 어머니와 자기의 이야기는 연결되는 얘기가 충분히 될 수 있잖아. 이 작품의 작가인 박아서님도 여성분이셨으니까요. 같은 어떤 톤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작품은 무슨 성격을 지닌다? 자전적 성격을 지닌다. 근거는 개풍이라는 지명이나 상일호 상실의 사건 때문이다. 이것은 뭘 나타낸다? 작가의 체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실성과 구체적, 또 생생함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지금 나 그 하늘은 뭐냐? 이거 하늘 보고 있는 거야? 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늘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자, 일단 가봅시다.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과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었어. 오케이. 자, 여기서 어머니가 이제 눈을 떴지. 지금 옆에서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눈을 뜨신 거야. 또렷하고 생기가 있는 눈. 참고로 요 단어는 뭐랑 대비되는 짝이겠니? 여기 어디가 숙이기? 오케이. 귀기 어린 눈이나, 그렇지? 공포 어린 눈과 또 대비되는, 이건 뭐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머니의 눈 상태를 통해서 어머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애구머니까 비명을 지며 내 웃음에 매달렸습니다. 방금까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몇 시에 죽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눈을 또렷하게 뜨고는 요소개미야 나 좀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깜짝 놀란 거잖아.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날 부르네. 내 어머니. 나는 어머니한테 갔어.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어.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랍게도 서럽게도 했어. 그러니까 왜 서러운 거야? 여기서 서러움의 정서는 뭐지? 자, 이때 요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서러움입니다. 왜 서럽겠니? 아니 이렇게 정정하신 분이, 이렇게 정상적인 분이 왜 죽음을 앞두고 있어야만 하는가? 왜 이런 공포스러운 체험을 해야만 되는가? 얘기하는 거죠. 나 죽거든 묘지 쓰지 말거라. 아예 묘지 자체를 만들지 말래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뭐예요? 평상시로 돌아왔다는 얘기 보이시죠?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를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고 했는데 유언삼아 일러두는 게니까 잘 들었다가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해라잉.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너희 오래비한테 어떻게 했었냐면 어머니는 올해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오빠의 어떤 죽음을 본 다음에 화장한 젤을 바다에 뿌리거든. 바다에. 그래서 이 지도에서 오케이? 서해안 라인 이쪽으로 뿌리면 이게 물결을 타고 이 북쪽으로 올라갈 테잖아. 이쪽에 있는 어떤 지명이니까 서울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타고 이 바다를 타고 이 기운이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뿌려주거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오래비에 해준 것처럼 뼛가루를 어떻게? 고향에 바다에라는 것보다는 뼛가루를 정확하게 쓰자. 뼛가루를 고향 쪽으로 날려주라.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다. 왜 너밖에 없다고 말을 할까? 자, 이거는 뒤에서 나오는 얘기겠지만 이게 어머니를 혹은 아버님을 혹은 부모님들을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시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떤 사회적 시선이라는 것도 있고 자식의 욕심이라는 것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의도대로 이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도 이제 예상을 하는 거야. 내 뜻이 아무리 이렇다고 할지라도 내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가족들의 어떤 싸움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꼭 밀어붙여라. 알겠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고요. 그렇죠?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설마 그걸 잊지 않고는 있겠지?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겠어. 참고로 이 작품의 엄마의 말뚝 1, 2, 3라고 했었죠. 엄마의 말뚝 1에서는 이 전쟁통에서 우리 오빠랑 나 두 사람 데리고 서울을 어떻게든 끌고 와가지고 니들은 공부를 서울에서 해야 돼. 서울에서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진짜 이를 악물고 돈을 버시거든. 오케이? 그게 참고로 엄마의 말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둘을 길러내는데 오빠가 죽었지? 임문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딸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던 것일 텐데 생활은 이렇게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 자, 여기서 농바위 고개를 넘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지금 다 전쟁통이고 다른 애들 다 친구들은 다 놀기 바쁜데 나는 자꾸 학교를 가야 된다잖아. 왜요? 싫은데 하면서 안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손을 꽉 쥐고 학교로 그냥 갖다 놓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빠이 씨는 처음에는 무학제국에 넘어 벌판의 반머리에 매장을 했었어요. 병사자 취급하듯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행려 병사자 무슨 뜻이요? 행려 뒤집어 보세요. 여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길을 돌아다니다가 죽은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노숙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상태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런 것 취급하듯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에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장 큰 힘만으론 그거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 너희들 혹시 여학생들 기준으로 생각해보자고. 갑자기 곡괭이 준 다음에 딱 5m 밑으로 파래요. 파지냐 그게? 안 되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력과 어떤 힘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서울이 수복되고 다시 돌아오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때 대결이 있었습니다. 뭐요? 자, 오빠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 화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 어머니는 화장파였어. 근데 올케는 무덤파래요. 자, 왠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빠도 결혼을 했었다고. 그래서 자식들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올케, 즉 오빠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통에 죽었는데 화장을 해버린다면 내가 가서 옆에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덤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던 거고, 어머니는 근데 화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참고로 이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이 대결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을 할 것을 주장했는데,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에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쵸? 어머니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동안에 항상 죄의식 때문에 올케한테 내가 나쁜 년이다, 내가 너희 남편 지키지 못했어, 내가 내 아들을 지켰어야 우리가 모두 행복한 건데, 그러면서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항상 졌단 말이야. 근데 요 하나에 대해서는 계속 우기신다는 거잖아. 근데 조금만도 이거는 양보할 기사 아니야.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련만, 그쵸? 얼마나 화가 났겠어.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내 남편의 무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명령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위험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종단 마지막에는 올케도 순종하고 막았지. 그치? 어머니는 그 죄의식이 지금 의지로 바뀐 거야. 그 의지는 뭔데요? 고향에 닿고자 하는 마음일 거예요. 같이 계속 가봅니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었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습니다. 참 허무하죠. 사람의 한 평생이 그냥 저 화구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정말로 요만큼의 그 뼈가루밖에 안 남아요. 허무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앞장서서 광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리는 묵묵히 말없이 뒤따랐습니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저 멀리 개풍군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죠. 그리고는 지쳐 가까이 보이되 갈 수 없는 땅, 어디죠? 북쪽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향해 한 줌의 먼지를 헐헐 날렸구나. 그쵸? 개풍군이 보이는 땅으로 오빠의 어떤 시선을 날려보내는 이유 왜겠니? 너의 영혼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즉 우리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전부 다 뭐 때문이었던 거야? 6.25 전쟁 때문이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하는 어떤 분단 상황 때문인 거잖아. 그치? 한 개인의 힘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거를 어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야. 지금 이거 죽음으로라도 이겨내려고요. 그래서 아까 작품의 주제가 뭐라고 했었지요?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극복의 의지라고 했었지. 지금 이게 극복 의지가 나온 장면이잖아. 그러니까 또 중요한 장면인 거야. 되셨죠? 자, 개풍군은 우리 가족의 선영에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을 순정하고 하늘 지그시 품고 사기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티는 조금도 없었어.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지. 이때 어머니의 어떤 날리는 그 태도는 마치 뭐처럼? 용사 같았대. 용사. 씩씩한 모습이었고요. 당찬 모습이랍니다. 그런 말들이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씩씩하고 당찬 모습, 도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6.25라고 하는 동족 상전의 비극을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하는 개인의 의지의 표현이겠지, 그치? 그럼 밑에 보시면, 그치? 그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인 게 보이실 거예요, 됐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작했었고, 이 엄청난 것은 뭘 말하겠다? 분단을 상징하는 거겠죠.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어.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빼앗아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라는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지. 자, 그래서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그 짓이라고 하는 건 뭐죠? 또 뼈가루를 날리는 거야. 내 가족의 유해를 한없이 그냥 바람에 날려보내고 있는 행위. 이젠 자기가 몸속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리고 밑에 너무 친절하게 잘 써져 있으니까 형광펜 몇 개 쫙 해놓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 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의 편이다. 됐냐? 어머니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냥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겨내려고 욕쓰고 있는 중이죠. 그 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건만 그 괴물 분단의 아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을 무화,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정령 이 집밖에 없는 것인가? 너한테 정말로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는 또 그 집밖에 밀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하냐? 표정이 애달프게 이질어졌어. 그렇지? 자기 부모님의 뼈가루를 보고 싶잖아. 가족의 입장에서는 언젠가 저기 어딘가에 두고 때때로 지켜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지.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그러면서 작품이 끝난 거예요. 지금 2편의 결말 부분 본 겁니다. 되셨죠? 자, 어머니는 이렇게 투병하면서도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계셨고요. 참고로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엄마의 말뚝 3편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건들이 벌어져. 근데 이 삼촌들이, 그치? 어머니 옛날 분들이 이제 자식들이 많이 낳으셨잖아. 삼촌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당연히 나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를 화장하려고 했지. 근데 삼촌들이 또 와서 뜯어말려. 안 된다. 요즘 세상에 어떤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불에 태우냐. 안 된다. 참고로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어머니의 시신을 좋게 아주 멋지게 꾸며놓은 선산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모시고 우리들도 이제 여기 세팅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3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개인적으로 나의 어떤 또 슬픔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자, 되셨죠? 여기까지가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자, 그러면 잠깐 일단 쉽시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작품 정리랑 학습 활동까지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이것까지 한 번에 하면은 니들 죽을 수도 있잖아, 그치?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좀 쉬었다가 현재 시각 7시 11분 7시 21분 25분 안에 시작할 테니까 21분에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때 오픈하고 켜드릴 테니까 그때 바로 이 뒤에 이어서 내용을 이어가고 나머지 스토리 정리하고 핵심 정리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어갈게요. 잠시 후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어서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 조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으로 가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합시다. 자, 제재 개관부터 볼까요? 자, 개관에 모르는 단어가 없게 만듭시다. 첫 번째 갈래를 보시면 전후소설, 전쟁의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렸다는 얘기죠. 분단소설 당연히 뭐 어려운 말 없고요. 중편소설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단편, 중편, 장편이 있는데 단편은 책 한 권 안에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는 소설, 중편은 책 한 권 정도의 사이즈, 장편은 책 여러 권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책 한 권 사이즈라는 얘기고요. 연작소설, 이 작품이 엄마의 말뚝 지어버리는 제목 1, 2, 3였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에 자전적과 해상적이라는 말이 나와있어. 왠지 알겠어? 자전적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썼지만 작가의 체험이 반영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회상적이라고 하는 건 이 자전적이랑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자전적인 건 자신의 체험을 쓰는 거지만 회상하는 거는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작품의 이 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쓰기 시작한 내용들이 정리된 거라서 과거를 회상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회상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배경은 한국전쟁 당시 어머니의 어떤 젊은 시절과 우리가 어렸을 때를 말하는 그 시절이 있었고 거기에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고착화, 이미 완전히 그 자리가 잡혀서 분단이 당연해지는 사실. 너희들은 지금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당연하잖아, 그죠? 그게 고착화라는 뜻이죠. 제재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 화면 잡아볼게요. 제재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말하고요. 자, 특징 봅시다. 한국 전쟁의 아픔을 망각하게 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우리가 봤던 장면 자체는 안 나왔지만 다른 장면들을 보면 이 전쟁과는 너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간중간 나타날 거야. 근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렇긴 해. 그런 내용이 있어 원래. 두 번째,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을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중략 부분을 보면 기억나십니까? 중략 부분에서 오빠가 어떻게 했었고 인민군으로 갔었다가 그 다음에 잡혀서 죽게 되는 과정이 중략 부분에 생략돼서 없어졌죠? 하지만 이 부분을 회상 형식으로 보여준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 독립된 완결성을 따로 지니지만 서사적으로, 스토리상으로는 하나의 연결된 연작소설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해제는 방금 읽었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학습활동으로 호로록 하고 넘어갑시다. 학습활동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6페이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다음 활동을 통해서 이 소설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소설을 배웠으면 당연히 사건과 어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기본적인 기본이지. 자, 엄마의 행위가 환각이었던 것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어머니가 환각에서 깨어나실 수 있도록 공포가 왔었지. 그리고 엄마의 행위가 그 두 번째, 자신의 뼛가루를 강화도 그 인근에서 날려달라고 했던 것은 어머니의 유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딸 수밖에 없고 그 짓을 또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다음 부분에 나타난 그 짓의 의미를 바탕으로 소설이 다루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 짓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가족의 뼛가루를 바닷가에 뿌리고 앉아있어야 되는 그 행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저 개성으로 개평군이 있는 장소,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단의 상황이 고착화됐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세요. 한국전쟁과 남북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치유되지 못한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고통이 된 분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다. 됐죠? 3번,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엄마가 지닌 상처가 뭔지를 말해보자. 혈육을 잃은 아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아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두 번째, 이 소설의 시점 봅시다. 이 작품은 1인칭 무슨 시점? 주인공 시점. 근데 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점에서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었죠. 자, 시점 봅시다.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생각한 점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얼핏 보면은 어머니가 중심 인물일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어머니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인공 시점이 맞아요. 효과는 1인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는 뭐다? 인물의 어떤 심리를 효과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나와있죠? 전쟁의 상처와 비인간성을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별표 치세요. 연작소설인 이 엄마 말뚝 절체 이야기를 요약했대요.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를 해석하라. 선생님 아까 제목의 의미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체크 잘 해주시고. 자, 말뚝 1의 이 스토리는 뭐냐면 고향을 떠나 서울에 터전을 잡게 된 과정,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엄마의 모습,
됐어? 그래서 나의 성장 이야기야.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엄마의 말뚝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시답 1번.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니의 의지. 자, 키워드 나왔죠? 말뚝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머니의 의지예요. 됐고, 계속. 두 번째,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엄마의 다리 부상을 계기로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 군관대 총회 오빠를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며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두 번째, 세 번째 한 번에 묶어갈게요. 말뚝 1과 말뚝 2를 통해서 보자면 결국 근데 이거 원에서 하는 게 맞겠다. 원에서 이거 같이 하자. 어머니의 삶의 터전이죠, 그쵸?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잠깐 혜주가 튕겼네. 네, 어서 오세요. 혜주 마이크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 들리는데? 아까 질문하고는 좀 이따가 쉬는 시간인데 넘어갈 때 처리하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채팅창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선생님 확인한 다음에 나가죠.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선생님도 알아. 자, 계속 갈게요. 그냥 튀겨버린 거였어? 알았어. 좋아요. 가봅시다. 자, 말뚝 게임의 별표치라고 했었죠?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첫 번째 말뚝 1 작품을 통해서는 어머니의 어떤 삶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서울, 여기를 말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 엄마의 말뚝 2는 우리가 방금 봤었죠? 말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지녀? 한이라는 의미를 지녀. 왜 한인지 알겠지? 엄마 가슴에 말뚝을 박냐 할 때 말뚝이 표현이 찔렸어요. 자, 말뚝이 한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술 후 쪽으로 7년을 투병하던 어머니가 화장되기를 바랬던 생전소망과는 달리 어떤 서울 근교의 공원 묘지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있대요. 그렇죠? 그럼 결국 죽어서라도 분단이라는 어떤 비극적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는 실현되지 못한 거지만 어쨌든 또 의지. 근데 여기 써져 있는 의지와 여기 써져 있는 의지는 미묘하게 다르죠? 이거는 삶의 의지야. 그렇죠? 이거는 죽어서라도 극복을 해내려는 의지야. 좀 의지가 종류가 다르니까 구분해 주시고. 자,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우리가 보는 작품에서의 핵심은 요쪽 파트였어. 그치? 하지만 작품 전체의 말뚝의 의미를 잡으라고 하면 요 얘기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꼭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고, 3번 완전 별표다. 이건 나와도 틀리지 마라. 나 자주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 자, 4번 작품을 보고 이해한 말을 쓰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 전체적으로 마무의리를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자, 여기까지 좀 끊어갑시다. 자, 그럼 잠깐만 영상을 좀 끊고